오늘은 일본 비즈니스 매체에서 올린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중국 정부의 성장률 4.5% 발표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며 이는 수치 조작의 증거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저자는 북경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고베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하던 중 발생한 천안문 광장 학살 당시 그는 중국에 실망해 일본에 남아 연구 활동을 했다네요. 2007년에 일본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3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4.5%로 발표하였지만 이 발표된 성장률이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자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다른 경제 숫자와 비교 분석하여 명백한 숫자 위조의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증거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전국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5.1%였다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고정자산 투자가 10조 4,872억 위안일 때 작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10조 7,282억 위안으로 발표된 고정자산 투자 총액과 모순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으로부터 1분기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2.3%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경제 성장률도 실제로는 공식 발표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성장률을 위조하거나 꾸밀 때 관련 일련의 숫자를 조작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 경우 관련 숫자의 불일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산만 하면 누구나 실수를 찾을 수 있는 거짓 숫자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숫자 위조마저 그렇게 허술하다면 중국이란 나라는 드디어 세상의 끝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잘 보셨습니까? 중국 경제지표 조작은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서 뉴스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경제지표와 현장에서의 실제 경제 상황이 맞지 않는 경우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일관된 수치로 발표될 때에 대한 의혹이 자주 제기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을 보겠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숫자는 신뢰할 수 없으며 중국 비즈니스에 일정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를 상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중국 국가통계국의 수치, 시진핑 등 공산당 간부들과 국영 언론의 기사를 직접 보도하여 중국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전 총리인 리커창도 국가통계국의 숫자는 신뢰할 수 없다며 전기소비, 철도 화물 운송량, 은행 대출 잔액 등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리커창 지수를 만들어 경제 상황을 판단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스스로 공개하는 숫자는 실제 수치가 아니라 정치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의도에 따라 유연하게 조작될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중공당 간부나 국영 언론의 기사를 그대로 전하는 것은 중공당과의 사전 협정 때문입니다. 중국에서의 취재와 교환 조건으로 이것과 이것은 그대로 방영하라는 지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악마에게 영혼을 판 것과 같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신들의 세계 공장이 당연하다는 듯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생각은 버리고 얼른 내수형 경제로 넘어가는 게 좋다. 중국의 세계 공장은 중국의 고도의 기술력에 의해 성립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졌고 토지 사용료 기타 포함하면 제조 비용이 싼 나라는 더 이상 아니다. 중국 통계국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주석도 해설도 덧붙이지 않고 기사화하는 언론은 어떨까 싶다. 특히 니혼게이자이 신문마저 비슷한 기사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신문을 읽은 일본 회사 경영자가 중국 경제가 괜찮다고 판단해 투자했다가 낭패를 볼 게 분명하다. 진짜 사실을 적으면 니케이도 중국지국이 폐쇄되기도 하므로 쉽게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국 발표 기사나 관련 언론사 기사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작성합니다. 중국 지방 정부들은 다양한 통계 정보를 과장하여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초에는 중국 산둥성의 신생 전기 자동차 메이커인 레딩 자동차의 창업자가 생산액 등을 과장하여 허위 신고하도록 한 창노현 지자체를 고발한 일이 뉴스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생산 및 판매액을 3배 이상 가장하도록 강요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통계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도 10억 명도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야? 중국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독재 국가가 발표한 수치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무력으로 진압하기 때문에 숫자가 나빠도 문제없다. 민주주의가 아니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옛날부터 황제가 타락하고 부유층도 타락하고 지방을 버렸을 때 농민 반란으로 군주가 분열하여 내전이 일어나고 대외 확장이 멈추게 되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쯤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잘 보셨나요? 중국은 인구 약 4%가 절대 빈곤 아래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스탠퍼드대 후보연구소 개건연구원이자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개건교수인 허성강 씨는 절대 빈곤선을 1인당 하루 $5의 생활비로 정의하면 중국에서는 약 5억 4천만 명이 절대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외교에서 위협이나 압박 같은 늑대 외교를 그만두고 대신 자국민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